인류를 위협한 보이지 않는 살인마. 전 세계 생화학 유출탑 7. 롱폼 대본.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무 의심 없이 들이마시는 공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골목길. 그리고 오늘 저녁 밥상 앞에 모일 가족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실수로 혹은 단 한 줄의 거짓 보고서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지옥으로 변한 사례가 이 지구상에는 실제합니다. 1979년 소련의 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것이 상한 고기를 먹어서 생긴 식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꼬박 13년이 걸렸습니다. 1984년 인도의 어느 도시에서는 잠자리에 든 아이들이 다음날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새벽 안개처럼 마을 전체를 덮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2019년 중국 란저우에서는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한 유리판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지구촌 미스테리에서는 인류 역사가 숨겨왔던 가장 충격적인 생화학 비극 7가지를 여러분께 차분히 그리고 정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란저우 브루셀라병 유출 2019년 여름 중국 간수성 란저우시. 이 도시에는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동물 의약품 제조사 중농웨이의 백신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 측은 브루셀라 백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가스를 살균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균에 쓰이는 소독약이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고 담당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그냥 사용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제대로 살균되지 않은 폐기가스가 공장 굴뚝을 통해 바깥으로 새어나갔고 그것은 바람을 타고 인근 수의학 연구소 전역을 덮쳤습니다. 당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스는 색도 없고 냄새도 없었으니까요. 이상한 일은 그로부터 수개월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하나둘씩 원인 모를 발열과 관절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2020년 말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감염자 수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브루셀라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염된 이들 중 상당수는 만성 피로와 관절 통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부주의, 비용을 아끼려 한 단 하나의 결정이 수만 명의 삶을 영원히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의 작은 탐욕이 부른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청구서였습니다. 소련 스베르들롭스크 탄저균 유출 1979년 4월 소련 우랄산맥 동쪽 기슭의 공업도시 스베르들롭스크. 이곳은 오늘날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도시에는 일반 지도에 표시조차 되지 않는 비밀 군사 시설이 있었습니다. 소련군 19호 복합시설, 즉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고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해 4월 초 한 직원이 교대 근무를 마치며 필터 하나를 교체하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단 하나의 필터. 그러나 그 작은 실수가 부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탄저균 포자가 필터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됐고 도시 남쪽 방향의 주택가와 공장지대를 조용히 덮쳤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다고 했다가 이틀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탄저균은 그처럼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즉각 진실을 숨겼습니다. 공식 발표는 이랬습니다. 주민들이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생긴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
KGB는 병원 의무 기록을 모두 회수하고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사인을 발설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의사들조차 진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망자는 64명이었지만 러시아 연구자들은 훗날 실제 사망자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진실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인 1992년 당시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직접 탄저균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오늘도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체르노빌, 일본 731 부대, 마루타의 비극 2차 세계대전. 이 대목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하얼빈 외곽, 핑팡 지구, 거대한 철조망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일본 관동군 사나 731부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실험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마루타, 즉 통나무라 불렀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실험 재료로 취급한 것입니다. 패스트균, 탄저균, 콜레라균. 이 균들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직접 주입하고 그 경과를 기록했습니다. 동상 실험을 위해 영하의 날씨에 사람의 팔다리를 물에 담그고 얼게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이 부대를 이끌었던 이시이시로 중장.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전범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축적한 인체 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면책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오랫동안 봉인되었고 그 데이터는 이후 미국의 생물학, 무기 연구에 활용됐다는 주장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끌려간 우리 민족의 희생자들도 이 참혹한 실험의 피해자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국 그루이나드 섬 탄저균 실험 1942.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쪽 해안에서 불과 1km 떨어진 작은 섬 그루이나드 섬. 이 섬은 당시 영국 정부에 의해 비밀리에 선택됩니다. 탄저균 폭탄 실험장으로.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섬 곳곳에 양떼를 배치하고 탄저균 포자를 채운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들은 폭발 후 사흘 이내에 모두 죽었습니다. 영국 과학자들은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탄저균 포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흙 속에, 풀 속에, 섬의 공기 속에 수십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그루이나드 섬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무려 48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완전히 금지된 죽음의 섬이 되었습니다. 1986년 영국 정부는 섬을 되살리기 위해 280톤의 포르말린 용액과 수천 톤의 바닷물을 섬 전체에 살포했습니다. 그 엄청난 작업 끝에 1990년 마침내 섬의 출입 금지령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그루이나드 섬은 지금도 관광지로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에 새겨진 역사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인도 보팔 화학 참사 1984. 1984년 12월 2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인도 중부 도시 보팔.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 유니언 카바이드의 살충제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메틸, 이소시아네이트가 탱크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물이 탱크 안으로 유입되면서 생긴 급격한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냉각 장치는 고장나 있었고 안전 설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40톤에 달하는 독가스가 새벽 안개처럼 보팔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잠든 채로 숨을 거둔 사람들 깨어났지만 눈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 기침과 구토를 반복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뒤엉켰습니다. 이틀 안에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가스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는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에 이른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생존자들이 평생 호흡기 질환과 시력 손상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유니언 카바이드는 사건 발생 몇 달 전 공장의 안전 불량 상태를 이미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법원은 수십 년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피해자들은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지금도 항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잠을 자고 만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련 아랄스크 천연두 유출 1971. 1971년 여름 카자흐스탄의 아랄에 이 거대한 내륙 호수의 한 무인도에서 소련은 비밀리에 천연두 바이러스 무기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퇴치됐다고 선언하기 불과 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실험선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 연구원 한 명이 섬 부근을 지나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멈추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입자는 배 위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랄스크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천연두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즉각 도시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수만 명이 강제 격리됐고 도시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이동이 차단됐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3명으로 기록됐지만 당시 격리와 백신, 접종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면 그 수는 기적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만약 그 연구원이 배를 타고 모스크바로 곧장 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는 1970년대 초였고 인구 밀집, 도시에서의 천연두 대유행은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재앙이 됐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이동 경로가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탄저균 편지 테러 2001. 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테러의 충격에 휩싸이고 채 3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 뉴욕 포스트, 그리고 2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 사무실로 정체불명의 편지들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고운 흰 가루가 쏟아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탄저균이었습니다. 그것도 실험실에서 고도로 정제된 무기급 탄저균이었습니다. 우편물을 처리하던 직원 5명이 사망했고 17명이 감염됐습니다. 미국 상원 건물과 우체국이 폐쇄됐고 탄저균 검사와 항생제 배분을 위한 전국적인 비상체계가 가동됐습니다. FBI의 수사는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라크와의 연관성이 의심됐고 한 과학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무혐의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FBI는 육군 생물방어 연구소 소속의 세균학자 브루스 이빈스를 주범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빈스는 기소되기 직전인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사건의 전모를 밝힐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도 이빈스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편지들이 어떻게 그토록 고도로 정제된 무기급 탄저균을 담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9.11 이후 공포에 사로잡힌 미국을 겨냥한 이 사건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하얀 봉투 하나에 담겨 날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7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기한이 지난 소독약 하나, 교대 근무 중 빠뜨린 필터 하나, 새벽 바람에 실려온 보이지 않는 포자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실은 오랫동안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먼저 덮으려 했고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간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이 비극들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잊혀진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되풀이의 대가는 언제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치러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신 또 다른 역사의 비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미스테리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